엄마, 아빠가 많이 하는 말실수 대표적인 게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 네 가지일 것 같아요. 인정의 말, 긍정의 말, 다정한 말을 하면 사실 부정적으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전문가분과 멀리서 떨어져서 오늘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 행복한 말 많이 해주고 싶으신데, 참 마음같이 잘 안 되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줄 전문가분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또 초등학교 교사이고 초등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쓴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초등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으로, 글로 정말 이제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요번에는 엄마의 말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네. 이 엄마의 말 연습은 작가님 인스타에서 많이 봤거든요. 카드 뉴스로 계속 저도 지속적으로 이제 유심히 봤던 내용인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반성하시면서 음, 많은 댓글들을 올리셨던 그러한 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책으로 모아서 이렇게 발간을 하시게 되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엄마의 말연습이라는 내용을 올리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초등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은 우리 큰애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딸을 키우는 경험을 이제 녹여서 쓴 책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쓴 다음에 내가 다시 이제 육아서를 쓸 수 있을까, 다시 쓸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던 시기가 되게 길었어요. 왜냐면 제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4살 터울이에요. 큰애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는 꽤 초등학교 크네요. 2학년 네. 인데 큰애를 키우면서 내가 해서 됐던 것들이 둘째에게는 그렇게 안 됐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아관과 내 양육 방식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글을 쓰기 저는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모순이기도 하고 내가 작가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에게 어떤 그렇죠. 울림도 줄 수 없을 것 예. 같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오래도록 못 썼죠.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에 가까워요. 제가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 둘째 키우면서. 그러니까 큰애는 어떤 애였냐면 걔는 누가 키워도 뭐 되게 수월했을 것 같아요. 복 이미 받으셨네. 그 한 대여섯 살부터 의사소통이 완전히 됐고 얘랑 교류가 되게 쉬웠고 걔가 7살 때 무슨 말을 했냐면 감사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제가 그랬을 때 감사한 일이 뭐야 기쁨이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의 네. 딸로 태어난 게 감사하대요. 걔 일곱 그런 애예요. 살이요? 네, 그게 한 7살 무렵이에요. 정말 큰 감동이잖아요. 애가 그런 말을 한다는 저는 게. 14년을 키워도 못 들어본 말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둘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키웠는데, 일상에서의 그런 소통도 잘 안 됐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왜 저게 안 될까? 신발 신는데 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까지 해도 저렇게 늦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부르면 또 대답도 안 하고, 네. 그런 시행착오 끝에 제가 깨닫게 된 건 뭐였냐면, 얘를 고치려고 제가 많이 애를 썼거든요. 어떻게 얘를 바꿔볼까? 그런 것들에 제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아, 얘의 문제라기보다 이건 나의 문제구나. 결국에는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글을 못 쓰다가, 아, 이 네. 얘기는 좀 해보고 싶다. 독자분들께 이 얘기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올려봤는데 되게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결과로 책이 이제 나온 거죠. 엄마 네.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실수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본의 아니게 실수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말실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가 많이 하는 말실수 대표적인 게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 네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너무 일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실수인지도 인지하기가 어려운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일어나, 밥 먹어,
씻어, 얼른 자. 이게 다 지시고 명령이거든요. 너 뭐 안 씻으면은 너 친구들이 냄새 난다 그래. 네,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말인 네.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과 냉소적인 말은 좀 짝꿍인 것 같아요. 네, 좀 냉소적인 말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게 일상이 된다는 게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그렇죠. 슬프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주 범하는 실수를, 말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이 책에도 실었는데 인정의 말, 긍정의 말, 다정한 말. 아, 이렇게 인정, 긍정, 다정. 아, 딱 네, 맞추셨네요, 라임을. 네. 예, 예. 인정의 말, 긍정의 말, 다정한 말을 하면 사실 부정적으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네.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사실 아, 비즈니스 관계에서,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선택이죠. 안 해도 괜찮아요. 네네. 그런데 가족인데 내가 내 아이와 부모와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서가 있으니까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게 정서예요. 사랑한다는 게 정서인데 정서적인 표현이 없어. 그런 교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일상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슬픈 일이라는 거죠.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알죠. 알 수는 있죠. 엄마가 나한테 뭐 맛있는 걸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사주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네. 정작 내가 매일 듣는 그 말이, 언어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혼란스럽다는 거죠. 많은 그 가정에서 아이와 부모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사실은 이런 영향이 있거든요. 말에서. 그러니까 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가 아이에게 상처 주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과는 다른 말이 나가는 거죠. 부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아, 많이 그런 말을 우리 애한테 많이 했는데 저는 네. 그게 다 대화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면, 따뜻하게 말하면, 인정해주면 마음이 움직여요. 머릿속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부정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화를 내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 좀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감정을 좀 다스리시는지 어떤 뭐 음. 상황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겪는 상황이죠. 아이가 핸드폰을 뭐 30분만 하기로 했어요. 유튜브를 30분만 보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 안 꺼요. 그만두지? 네, 안 와요. 그러면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말하기 쉽죠. 이러니까 핸드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의 그 부정적인 행동?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걸로 계속 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걸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너무나 진심을 담아야 된다 말에 좀 거기서 벗어나셨으면 음. 좋겠어요. 진심을 담으면 화를 내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근데 마음속 진심으로 한켠에 화가 있는 그 나는데 화를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쵸. 진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말에 씨를 뿌리는 거죠. 아까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다면 게임하다가 중간에 끄는 게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자꾸 해봐야지. 하다 보면 쉬워져. 뭐 음. 하루에 한 장 연산하는 게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 하다 보면 익숙해져. 전 사실은 솔직히 진짜 진심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면 애가 더 쉽게 끄더라고요. 텀이 점점 줄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를 해주면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꺼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부모님의 이제 믿음이 느껴지기도 음, 하고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씩씩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자존감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에게서 이제 상처받는 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실 때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주 네. 양육자인 어머니들이 많이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네. 그럴 때 이제 엄마 아빠의 자존감을 잘 단단하게 지켜내면서도 우리 아이의 말과 행동을
조금 좋은 길로 이렇게 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마 말에, 부모가 하는 말에 내가 상처받는 건 아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어떤 반응이냐, 어떤 마음이냐는 잘 몰라요.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심중을 헤아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또는 감정 상태를 아이들이 배우고 듣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의 이제 감정 표현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반대로 배우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건 참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네. 6학년과 2학년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사춘기가 워낙 빨라서 초등 시기에 이제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사춘기를 경험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춘기 예민한 우리 자녀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음, 중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네, 것 같아요. 큰애가 6학년인데, 네. 얘는 사춘기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얘는 이제 계속 똑같았어요. 6학년이 돼서도. 최근 한두 달 전부터 얘가 어디 아, 외출하려고 하면은 1시간이 걸려요. 준비 시간이. 옷을 한 네다섯 번 갈아입고, 머리도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춘기가 됐나? 그런 변화를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도 얘 옷이 거의 비슷해요. 얘가 음. 좋아하는 스타일이 후드 집업을 되게 좋아해요. 뭐라고 하냐면 지퍼를 올린 거랑 내린 거랑 어떤 게 낫니요? 아침에.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거죠.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또 물어봐요. 엄마, 다 올린 거랑 조금 내린 거랑 반쯤 내린 거랑 어떤 게 낫니? 이제 똑같아. 빨리 가. 지금 빨리 가야 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얘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그게 궁금하구나. 이제 궁금해졌나 봐. 그리고 대답을 해줬어요. 사실 거의 차이는 없는데 네. 너가 궁금해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반쯤 내린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사실 그러니까 모든 말을 통해서 이해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얘가 계속 핸드폰만 한다든지 게임만 계속 한다든지 카톡만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 거슬리냐면 이해가 어려워서 해요.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부모의 가장 어려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나라면 저렇게 핸드폰만 오래 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저렇게 게임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저렇게 씻기 싫어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 네. 부모의 기준과 잣대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 변화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유연성. 나는 그렇지 않지만 얘라면 이 시기에서는 이 연령에서는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지나온 시기이고 지나온 길이긴 맞아요. 한데 다 많이 잊어버리셨잖아요. 그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이제 되뇌이면서 아이를 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태도가 음. 필요하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의 힘 얼마나 강한지 알고 계시죠? 부모님들의 이제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진심들이요. 이러한 이제 준비,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말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충분히 다 잘 닿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